한국인은 그냥 못 들어갑니다. 공항 입국장에서 몇몇 한국 여권을 소지하고 있는 사람들이 웅성거리고 있었습니다. 한국인은 전 세계 대부분의 나라를 무비자로 들어갈 수 있다고 알고 있는데 한국인만 그냥 들어갈 수 없다고 막아서는 겁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는 걸까요? 같이 한번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저는 처음으로 우리 한국 여권을 본 날을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해요. 그날 저는 12살쯤 되었고 할아버지 댁의 아늑한 거실에서 비오는 오후를 보내고 있었어요. 거실에는 따뜻한 차와 오래된 책들의 향기가 가득했고 창문을 통해 부드러운 빛이 들어왔어요. 할아버지께서 한 손에 여권을 들고 깊은 자부심을 담아 저를 바라보며 말씀하셨어요. 이 여권은 아주 특별하단다. 마치 세상의 많은 문을 열어주는 마법의 열쇠와 같은 거란다. 저는 이미 한국 여권에 관한 이야기를 여러 번 들어본 적이 있었지만 직접 보는 순간 모든 것이 현실로 다가왔어요. 할아버지께서는 이 여권으로 우리 한국 시민들이 227개국 중 193개국에 비자 없이 여행할 수 있다는 사실을 자세히 설명해 주셨어요. 저는 이 작은 책 한 권이 세계 곳곳을 누빌 수 있는 보물과도 같다고 상상했어요. 할아버지께서 계속해서 말씀하시기를 이 여권은 우리 한국이 얼마나 강하고 존경받는 나라인지를 전 세계에 보여주는 증거란다. 우리 국민들의 노력, 풍부한 역사 그리고 놀라운 문화가 이 여권에 담겨 있어. 라고 하셨어요. 그 말씀을 들으면서 저는 깊은 자부심을 느꼈고 저는 진심으로 한국인임의 자부심을 느꼈어요. 그 자리에서 저는 여러 가지 질문을 드렸어요. 할아버지, 한국은 어떻게 그렇게 존경받는 나라가 되었나요? 그리고 우리 여권은 어떻게 이렇게 강력해졌나요? 할아버지께서는 웃으며 말씀하셨어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기술, 문화, 경제 모든 면에서 최선을 다해왔기 때문이란다. 이 여권은 그 모든 노력의 결과물이지. 할아버지의 말씀을 들으며 저는 머릿속에 분주한 공장과 활기찬 거리 그리고 재능 넘치는 사람들이 가득한 한국의 모습을 그렸어요. 저는 마치 대모험에 나서는 기분이 들었어요. 언젠가 제가 자라서 이 여권을 들고 먼 나라로 여행을 떠나는 모습을 상상했어요. 유명한 명소들을 방문하고 다양한 음식을 맛보고 전 세계 사람들에게 우리 한국의 전통을 자랑하며 이야기하는 모습을 말이에요. 그 작은 여권 한 권이 밝은 미래와 무한한 가능성을 약속해주는 것 같았어요. 그날 이후 이 여권은 단순한 서류가 아니라 희망과 모험의 상징이 되었어요. 저는 우리나라와 깊은 연대감을 느꼈고 여권에 담긴 모든 세부 사항들, 색상, 디자인, 페이지의 질감 모두가 한국의 역사를 이야기하는 듯해서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매번 한국 국기가 보일 때마다 저는 자랑스러운 마음으로 가득 찼어요. 또한 저는 이 여권 덕분에 우리의 여행이 한층 더 수월해진다는 생각을 했어요. 수많은 국가에서 비자 신청 없이도 여행할 수 있다는 것은 곧 장애물 없이 자유롭게 모험할 수 있다는 뜻이었어요. 저는 우리나라가 이렇게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어 우리 모두에게 많은 기회를 주고 있다고 느꼈어요. 할아버지의 말씀을 들으면서 이 여권은 단순한 여행 서류가 아니라 우리의 자랑스러운 유산과 미래 모험의 약속임을 깨달았어요. 지금도 한국 여권을 볼 때마다 저는 그 비오는 날, 할아버지 댁에서의 기억을 떠올리며 전 세계에서 존경받는 우리나라의 일원임을 자랑스럽게 생각한답니다. 저는 어느 맑고 화창한 아침에 일어나서 하루 종일 신나게 보낼 준비를 했어요. 하늘은 맑았고 저는 새로운 모험이 기다리고 있을 것만 같은 기분을 느꼈어요. 학교에서 점심시간에 가장 친한 친구 민서와 함께 오래된 큰 나무 아래에 앉아 있었어요. 잎사귀들이 부드럽게 흔들리고 따사로운 햇빛이 우리를 감싸주어 모든 것이 평화롭고 행복하게 느껴졌어요. 민서가 제게 다가와서 너 우리 한국 여권 덕분에 비자 없이 여러 나라를 다닐 수 있다는 거 알고 있니? 라고 신나게 말했어요. 민서의 눈은 반짝였고 저도 할아버지께서 들려주신 우리 여권 이야기가 떠올라 미소가 지어졌어요. 할아버지께서 우리 여권이 전 세계 227개국 중 193개국에서 비자 없이 여행할 수 있다고 말씀해 주셨어. 얼마나 많은 곳을 여행할 수 있을지 상상해봐. 우리 둘은 먼 나라들의 멋진 모습을 상상하기 시작했어요. 분주한 도시의 화려한 불빛, 친절한 사람들이 가득한 한적한 마을, 그리고 키 큰 나무와 반짝이는 강이 흐르는 아름다운 자연 공원들을 말이에요. 수업 시간에는 선생님께서 열심히 공부하고 나라를 자랑스럽게 여기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설명해 주셨어요. 선생님께서는 우리 한국 여권은 한국이 강하고 존경받는 나라임을 전 세계에 알리는 상징이에요. 우리의 멋진 역사, 문화 그리고 기술이 이 여권에 담겨있지요 라고 말씀하셨어요. 저는 선생님의 말씀을 들으며 한국의 혁신적인 기술, 맛있는 음식, 세계적으로 유명한 음악과 드라마를 마음속에 그려보았어요. 저는 이 여권 덕분에 여행이 얼마나 쉬워질지를 상상했어요.
멀리 떨어진 나라에 도착했을 때 긴 줄이나 복잡한 서류 없이 따뜻한 미소로 맞이하는 국경 심사관의 모습을 떠올렸어요. 새로운 도시를 탐험하고 다양한 음식을 맛보며 다른 문화를 배울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다는 생각에 가슴이 벅차 올랐어요. 수업 후 친구들과 함께 휴식 시간에 모여 여행에 대한 꿈을 이야기했어요. 저는 언젠가 스위스의 눈 덮인 산을 보고 로마의 고풍스런 거리를 걸어보고 싶어요. 라고 말했어요. 친구들도 모두 신나게 고개를 끄덕였고 우리 모두는 한국 여권이 정말 특별하다고 느꼈어요. 단순히 여행 서류가 아니라 가능성 가득한 세계로 가는 티켓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저는 우리나라의 발전을 되돌아보았어요. 한국이 얼마나 멀리 왔는지 그리고 우리 국민들이 얼마나 열심히 일했는지를 생각하며 깊은 자부심을 느꼈어요. 한 걸음 한 걸음이 밝은 미래를 향한 발걸음 같았고 저는 자유롭게 여행하며 한국의 아름다움을 전 세계에 알릴 날을 꿈꿨어요. 저는 우리 여권이 단순한 서류가 아니라 희망과 자유 그리고 우리나라의 힘을 상징한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매일매일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존경받는 이유를 생각하며 저는 더욱더 우리나라를 사랑하게 되었어요. 새로운 모험과 이야기가 저를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에 마음이 설레었어요. 혹시 여러분도 언젠가 여행을 떠날 때 저와 같이 우리나라의 자부심을 느껴보실 생각 있으신가요? 저는 한국 여권이 이렇게 강력한데도 왜 국경에서 문제가 생기는지 궁금해졌던 나를 아직도 잊지 못해요. 어느 날 학교가 끝난 후 가족과 함께 부엌 식탁에 앉아 간단한 저녁을 먹고 있었어요. TV에서는 외국 공항에서 일어난 이상한 사건들에 대해 보도하고 있었어요. 처음에는 왜 한국 여권으로 문제가 생길까 하는 의문이 들었어요. 뉴스에서는 일부 사람들이 진짜 한국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한국인인 척하며 비자 없이 여행하려고 한다고 보도했어요. 저는 한국인인 척한다고요? 라며 어리둥절해하며 어머니께 여쭤보았어요. 어머니께서는 실제로 한국인이 아닌 사람들이 자신을 한국인이라고 주장해서 국경에서 문제가 생기고 있단다. 라고 설명해 주셨어요. 저는 어머니의 말씀을 들으면서 국경 심사관들이 의심을 품게 된 이유를 이해하기 시작했어요. 그들은 진짜 한국인인지를 확인하기 위해 추가적인 질문을 하기 시작했어요. 며칠 후 수업 시간에 선생님께서 여행과 문화에 대해 이야기하시면서 이 사건에 대해 더 자세히 설명해 주셨어요. 어떤 여행자들은 국경 심사관에게 가짜 한국인이라는 의심을 받아 한국 문화에 대해 알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간단한 질문을 받는 경우가 있다고 하셨어요. 예를 들어 서울과 부산 중 어느 도시가 수도인가요? 혹은 우리 대통령 중 한 분의 이름을 말해보세요와 같은 질문들을 한다고 하셨어요. 저는 국경에서 이런 질문을 받는 상황을 상상하며 혼란스러움과 걱정을 동시에 느꼈어요. 만약 제가 국경에서 이러한 질문을 받는다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진짜 한국인으로서 우리 문화와 언어를 잘 알고 있으니 걱정은 없겠지만 가짜로 한국인인 척하는 사람들은 얼마나 당황할지 상상하니 마음이 아팠어요. 특히 한 사건은 저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어요. 유럽의 한 공항에서 학생 그룹이 국경심사관에게 모든 한국 대통령의 이름을 말하라는 요구를 받아 1시간 넘게 붙잡힌 사건이 보도되었어요. 저는 그 학생들의 마음이 얼마나 두근거렸을지 상상하며 긴 줄에서 땀을 흘리며 당황해하는 모습을 떠올렸어요. 그 상황은 마치 영화 속 한 장면 같았지만 실제로 일어난 일이었어요. 저는 이러한 이야기를 들으면서 우리 한국 여권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다시 한번 깨달았어요. 진짜 한국인이라면 당연히 우리 문화와 역사를 알고 있을 것이고 가짜로 한국인인 척하는 사람들은 쉽게 의심받을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국경 심사관들은 우리나라의 명예를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계셨고 저 역시 우리 문화에 대해 더 많이 배우고 싶다는 다짐을 하게 되었어요. 이 사건을 계기로 저는 국경에서의 어려움이 단순한 불편함만이 아니라 우리 문화와 정체성을 보호하기 위한 중요한 과정임을 이해하게 되었어요. 국경에서 누군가가 진짜 한국인인지 확인하는 것은 우리나라의 명예와 자부심을 지키기 위한 일이라고 생각하게 되었어요. 혹시 여러분도 국경에서의 그런 어려운 경험에 대해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만약 그런 상황이 생긴다면 우리 모두 진짜 한국인으로서 자랑스럽게 우리의 문화를 지켜나가야 한다고 생각해요. 저는 국경에서 한국어 시험을 본다는 이야기를 처음 들었을 때 긴장도 되고 호기심도 생겼던 기억이 있어요. 우리 한국 여권으로 여행을 할 때 이런 경험을 하게 될 줄은 상상도 못했어요. 어느 가을날 저는 유럽의 한 공항에서 일어난 이상한 사건에 대한 뉴스를 인터넷으로 읽었어요. 기사에는 국경 심사관들이 진짜 한국인인지를 확인하기 위해 여행자들에게 예상치 못한 한국어 질문을 던진다고 적혀 있었어요. 기사에 따르면 한 무리의 학생들이 핀란드와 러시아를 경유하며 여행하던 중 국경 심사관에게 갑자기 한국 대통령의 이름을 모두 말하라는 질문을 받았다고 해요. 저는 그 학생들이 얼마나 당황했을지 상상했어요.
서로를 바라보며 우리가 학교에서 배운 이름은 몇 개밖에 없는데라고 속삭였을 모습을 생각하니 마음이 아팠어요. 저는 스스로에게 물었어요. 만약 제가 그 자리에 있다면 어떨까? 국경 심사관이 제게 한국의 긴급 전화번호가 무엇인가요? 혹은 한국의 수도는 서울인가요? 부산인가요? 같은 질문을 던진다면 저는 당황하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들었어요. 그러면서도 저는 우리 문화와 언어에 대해 알고 있으니 자신감을 가질 수 있을 것 같았어요. 이상한 시험에 대한 소식은 저에게 두려움과 함께 자부심을 불러일으켰어요. 진짜 한국인이라면 당연히 우리나라의 역사와 문화를 알고 있을 테니까요. 하지만 이런 시험을 받게 된다면 국경에서 얼마나 떨릴지 상상하니 마음이 복잡해졌어요. 저는 이 기사를 읽은 후 언니와 이야기했어요. 언니, 이런 시험이 공평하다고 생각해? 라고 물었더니 언니께서는 다정하게 웃으며 이상하게 들릴지 모르지만 국경 심사관님들께서는 진짜 한국인임을 확인하기 위해 이렇게 하시는 거야. 그 이야기를 들으니 저는 우리 문화에 대한 자부심이 더욱 커졌어요. 또한 어떤 여행자는 유명한 한국 가수를 하나만 말해서 당황한 적이 있다는 이야기도 들었어요. 국경 심사관님께서 웃으시면서 넘어가셨다는 이야기도 있었는데 그 모습이 어찌나 재미있던지요. 이런 이야기를 인터넷에서 보며 많은 사람들이 웃음을 터뜨렸어요. 국경에서의 시험이 조금은 엄격해 보이지만 결국 한국 문화를 잘 알고 있는 진짜 한국인들만이 그 시험을 문제없이 통과할 수 있다는 사실이 느껴졌어요. 그날 이후 저는 우리나라에 대해 더 많이 배우기로 결심했어요. 학교 도서관에서 한국 역사에 관한 책들을 찾아 읽었고 다큐멘터리도 보면서 우리 전통과 문화에 대해 공부했어요. 친구들과 함께 한국 문화에 관한 퀴즈도 하면서 서로를 도와가며 배웠어요. 만약 언젠가 저도 국경에서 이런 시험을 보게 된다면 저는 자랑스러운 마음으로 당당하게 답할 수 있을 것 같았어요. 저는 그날 이상한 한국어 시험 이야기를 통해 중요한 교훈을 얻었어요. 단순히 시험 문제를 맞추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과 우리의 문화 그리고 역사를 진심으로 사랑하고 아껴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우리 한국인이라는 자부심이 바로 이 시험의 진정한 의미라고 생각했어요. 혹시 여러분도 국경에서 이런 이상한 질문을 들어본 적이 있으신가요? 만약 그런 상황이 생긴다면 우리 모두 진짜 한국인으로서 자랑스럽게 우리의 문화를 이야기하며 나아가야 한다고 생각해요. 저는 가짜 한국인이라는 말을 처음 들었을 때의 기억이 아직도 선명해요. 어느 평화로운 오후 학교가 끝난 후 제 방에서 우리나라 역사에 관한 책을 읽고 있었어요. 그때 제 태블릿으로 뉴스를 확인했는데 제목이 가짜 한국인들이 국경에서 문제를 일으킨다라는 내용이었어요. 저는 깜짝 놀라고 약간 혼란스러웠어요. 어떻게 누군가가 한국인인 척할 수 있을까요? 가짜 한국인들이 우리 강력한 한국 여권을 이용하려 한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어요. 뉴스 보도를 들으면서 제 심장은 빠르게 뛰었어요. 보도에 따르면 진짜 한국인이 아닌 사람들이 위조된 한국 여권을 사용하거나 단순히 저는 한국인입니다 라고 주장하며 비자 없이 여행하려고 했다고 해요. 그러나 국경 심사관님들께서는 쉽게 속지 않으시고 여행자가 진짜 한국인인지 확인하기 위해 추가적인 질문을 던지셨어요. 저는 국경에서의 상황을 상상해 보았어요. 상상해보세요. 한 여행자가 긴장하며 공항에서 서 있고 국경 심사관님께서 눈을 똑바로 마주보며 우리의 국한은 무엇인가요? 또는 유명한 한국 가수 한 명을 말씀해 보세요 라고 묻는다면 만약 여행자가 올바르게 대답한다면 모든 것이 괜찮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가짜로 의심받게 될 거예요. 저는 그런 상황에서 당황하는 사람들을 생각하니 마음이 아팠지만 진짜 한국인인 제 자신은 자랑스러웠어요. 며칠 후 학교에서 친구들과 이 사건에 대해 이야기하게 되었어요. 제 가장 친한 친구 민서가 들었어. 어떤 사람들은 국경에서 거의 1시간 동안 질문에 대답하지 못해서 붙잡혔다고 하더라고. 그 말을 들으니 저는 몸서리쳤어요. 우리는 모두 가짜 한국인인 척하는 것이 정직하지도 않고 우리 문화와 역사를 경시하는 행동이라고 생각했어요. 우리는 우리 전통과 언어, 그리고 역사를 배우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한번 느끼게 되었어요. 저는 진짜 한국인들을 보호하기 위해 애쓰시는 국경 심사관님들을 생각했어요. 그분들께서는 마치 수호신처럼 우리나라의 명예를 지키기 위해 노력하고 계셨어요. 저는 그분들이 한자리에 앉아 한국 역사와 대중문화를 정리한 질문 목록을 들여다보며 진짜 한국인만이 우리 자랑스러운 문화를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모습을 상상했어요. 그분들은 결코 못되게 굴지 않으시고 단지 우리 문화에 대한 진실된 사랑을 확인하고 싶어 하셨던 거예요. 이러한 가짜 한국인 문제를 들으면서 저는 더욱더 우리나라에 대해 열심히 공부하기로 다짐했어요. 저는 유명한 지도자, 전통 풍습, 그리고 K-팝과 한국 드라마 같은 현대 문화까지 폭넓게 공부하기 시작했어요. 친구들과 함께 한국에 관한 재미있는 퀴즈 게임도 하면서 서로를 도와가며 배웠어요.
어느 날 집에서 가족들과 함께 작은 퀴즈 시간을 가졌는데 한국의 수도는 어디인가요? 나 전통 한국 음식 중 하나를 말해보세요. 같은 질문들을 하며 즐겁게 보냈어요. 가짜 한국인 문제는 비록 심각한 문제였지만 그 덕분에 우리 공동체가 하나로 모일 수 있었어요. 진짜 한국인들은 서로 이야기를 나누며 자신의 뿌리를 더욱 소중히 여기고자 했어요. 우리는 진짜 한국인임을 증명하는 것은 단순한 문제가 아니라 우리 모두가 한 마음으로 우리 문화와 역사를 지키기 위한 것임을 깨달았어요. 뉴스 보도가 점차 잦아지면서 국경 심사관님들은 전자 여권과 생체 인식 같은 최신 기술을 활용하기 시작하셨어요. 덕분에 가짜 한국인 문제는 점점 줄어들었고 진짜 한국인들이 더욱 안심하며 여행할 수 있게 되었어요. 저는 이 경험을 통해 단순히 강력한 여건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 정체성과 문화를 진심으로 사랑하는 마음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깨달았어요. 가짜 한국인과의 싸움은 결국 우리 유산을 지키기 위한 싸움임을 알게 되었고 앞으로도 저는 우리나라에 대해 계속 공부하고 자랑스럽게 생각하며 살아가기로 마음먹었어요. 혹시 여러분도 진짜 한국인임을 느끼며 우리 문화에 대해 자랑스러웠던 순간이 있으신가요? 그때의 감정을 함께 나누며 우리 모두가 우리 뿌리를 소중히 여기길 바랍니다. 저는 우리 한국인의 자부심이 앞으로 더욱 빛날 밝은 미래를 상상할 때마다 마음이 따뜻해지는 것을 느껴요. 매일 아침 학교로 걸어갈 때 맑은 하늘을 바라보며 오늘은 어떤 멋진 모험이 기다리고 있을지 기대하게 되었어요. 저는 우리 한국인의 자부심이 앞으로도 계속 커져서 희망과 성공으로 가득 찬 미래가 펼쳐질 거라고 믿어요. 어느 맑은 날 학교가 끝난 후 제가 좋아하는 공원 벤치에 앉아 주변을 둘러보았어요. 가족들이 함께 놀고 친구들이 웃으며 대화하고 어르신들께서도 행복하게 이야기 나누시는 모습을 보면서 이 순간이 바로 우리 자신을 자랑스럽게 여기는 모습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외국 사람들도 우리 한국의 문화에 영감을 받아 한국 국기를 보면 웃으며 인사하고 익숙한 한국 노래를 듣게 된다는 모습을 상상했어요. 그런 생각을 하니 정말 기쁘고 자랑스러웠어요. 저는 할아버지께서 예전에 말씀해 주셨던 이야기를 떠올렸어요. 한국이 한때는 작고 힘들었던 나라였지만 열심히 노력하여 전 세계에서 존경받게 되었던 이야기를요. 할아버지께서는 오늘의 한 걸음 한 걸음이 다음 세대를 위한 밑거름이 된다고 하셨어요. 그때 저는 할아버지의 눈빛에서 자부심을 느꼈고 저도 우리나라를 위해 열심히 노력해야겠다고 다짐했어요. 수업 시간에는 우리나라의 유명한 발명가, 예술가 그리고 지도자들에 대한 이야기를 배웠어요. 저는 언젠가 저도 그들 중 한 사람이 되어 세상에 도움이 되는 기술을 만들거나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는 이야기를 쓰고 싶다는 꿈을 꾸었어요. 먼 나라를 여행하며 한국의 아름다움을 자랑스럽게 전하는 제 모습을 상상했어요. 제 자신이 당당하게 한국어로 대화하며 맛있는 음식, 멋진 한국 드라마, 그리고 신나는 K-팝에 대해 이야기하는 모습을 그렸어요. 어느 날 학교 프로젝트 시간에 저는 친구들과 함께 우리나라 문화를 주제로 프레젠테이션을 만들었어요. 우리는 전통 한복 맛있는 비빔밥과 김치, 그리고 활기찬 축제의 사진들을 모아서 하나의 이야기를 만들어 나갔어요. 우리가 함께 웃고 이야기하며 작업할 때 저는 진짜 한국인의 정신이 우리 모두에게 전달되는 것 같았어요. 그 프레젠테이션은 단순한 정보 전달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열정과 희망, 그리고 한국의 밝은 미래에 대한 약속이었어요. 저녁 식사 시간에는 가족들과 함께 모여 따뜻한 음악을 들으며 집에서 만든 한국 요리의 향기에 취했어요. 부모님께서는 최신 기술이 국경 시스템을 개선해 주어 진짜 한국인들이 더 편리하게 여행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 말씀을 들으며 저는 앞으로 더 많은 사람들이 우리 한국의 진가를 알아봐 주리라는 희망에 가슴이 벅찼어요. 저는 우리나라의 미래를 상상하며 모든 한국 아이들이 자라면서 우리 풍부한 역사와 전통을 깊이 배우게 될 날을 꿈꿨어요. 학교에서는 한국의 영웅들에 관한 이야기를 더 많이 들려주고 도서관에는 우리나라의 과거와 미래를 담은 책들이 가득해질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전 세계 사람들이 우리나라를 방문해서 우리 따뜻한 마음과 뛰어난 아이디어, 아름다운 문화를 경험하게 될 날이 올 거라고 믿었어요. 매일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딜 때마다 저는 그 큰 미래의 일부가 되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어려움이 있더라도 열심히 노력하고 우리 문화에 대한 자부심을 갖는다면 모든 문제를 극복할 수 있으리라 믿었어요. 국경에서 겪은 이상한 시험, 가짜 한국인과의 싸움, 그리고 강력한 한국 여건의 이야기는 모두 우리나라의 역사를 증명해주는 중요한 경험들이었어요. 앞으로 우리 한국인의 자부심은 전 세계 곳곳에서 빛나게 될 거예요. 저는 이 성장하는 이야기의 일부가 될 수 있어 기쁘고 제 꿈과 행동으로 그 미래를 만들어가고 싶어요. 여러 나라 사람들이 우리 전통을 배우고 우리 기쁨을 함께 나누며 미소 짓는 모습을 상상하면 저도 모르게 미소가 번져요. 제 발걸음마다 한국의 정신이 가득 담겨 있음을 느끼며 밝은 미래를 향해 나아가고 있어요.